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5일 전문가들의 수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느덧 벌써 7월의 마지막인데 어떻게 여름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이었죠. 코스피가 2030선을 넘으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요즘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좀 비행기 추락 사고도 많으면서 뉴스가 좀 흉흉한 가운데 시장은 활발한 모습을 띠면서 좀 기분 좋게 이번 주를 마감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들의 수다 함께 하시면서 시장과 주식에 대해서 많은 팁 얻어가시죠. 오늘 전문가들의 수다 언제나 두 전문가님들 모시고 자리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리 이동이 조금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매인훈 전문가님 먼저 인사드릴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른쪽에는 오늘 처음 뵙는 분이 자리하셨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조홍건입니다. 네. 조홍건 대표님이라고 부르시면 될까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항상 자리 함께 하시는 김민수 대표님이 오늘 자리를 비우셨어요. 교체되신 건가요? 됐던 것 같은데요, 오늘? 네. 잠시 네네. 오늘만 이렇게 예. 자리를 바꾸신 거예요. 저는 오늘 깜짝 놀랐어요. 녹화로 왔는데 처음 뵙는 분이 앉아 계셔서. 저도 역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왜 놀랐죠? 처음 뵙는. 처음 뵀는데 늦으셔가지고 놀란 거죠? 그렇죠. 네. 제가 오늘 조금 늦었어요. 네. 잘못했습니다. 네. 이래서 사람은 역시 태어나면 그 서울로 보내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 너무 많은 시간을 네. 이 지방 이렇게 총구석에서 보내다 보면은 이 세상 물정이랑 이 지하철 노선도도 까먹고 뭐 이렇게 하는 상황이 왕왕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오늘 제가 좀 늦었는데 제 고향은 서울이긴 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지방에 나오긴 했는데요. 어쨌든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예. 네. 김윤수 부장님은 뭐 술병이 났다고 그런데 아닌가요? 금시초문인데요, 저는. 예. 그래요? 근데 되게 이제 신빙성 있는 말을 그러려니 싶었어요, 속으로. 예, 네. 방금 지어낸 말인데. 그래요? 예. 자리 없으니까. 네. 네. 조홍건 대표님 성함을 알았는데 혹시 뭐 하시는 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요? 네. 주식하는 사람인데요. 주식하는 분이세요? 메인누님하고도 혹시 일면식이 있으신가요? 저도 처음 뵙습니다. 뵙는 예. 분이세요? 네. 저희 모두 처음 뵙는 분들이 오늘 함께 자리를 했는데요. 네. 오늘 코스피가 2030선을 넘었어요. 네. 메이누님 어떻게 시장 잘 마감하셨어요? 이번 주? 예, 마감 잘했어요. 잘했는데 네. 사실 한 3일 동안 죽 썼어요. 죽 쓴 게 뭐 손실을 크게 본 게 아니라 먹었다 뱉었다 하느라고 좀 오늘도 그냥 또 금요일 두고 해가지고 사실 저희 지금 그 오퍼레이터 주문 넣는 친구들이 그 휴가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사무실이 되게 한적해서 오늘 그 불도 다 꺼놓고 켜지도 않고 에어컨만 틀고서 시커먼 데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었거든요. 예, 뭐 오늘 장세가 특별히 또 매매를 할 구석도 별로 없어가지고 종목들 수익 나는 종목만 청산 정도 하고 놀았는데 사실 좀 깔끔하게 좀 기분 좋게 마감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일단 남들이 못 노는 거 혼자서 돈 벌고 있느라고 어쨌든 노력하고 있었으니까 그거만큼은 또 보상을 나중에 또 받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좀 쉬러 가려고요. 너무 계속 일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일도 또 모레도 또 나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더위가 사그라지면 좀 놀러 가볼 생각입니다. 어디 안 가세요? 저요? 저 맨날 어디 놀러 다닌다고 뭐라고 하시잖아요. 아침 일도 열심히 하고. 그래도 돼요. 왜냐면은 이제 촌 사람들은 서울 구경을 많이 해봐야. 저 그렇게 촌 아니에요. 아니 얼굴에 써 있어요. 네? 아닌가요? 외모는 본인이 더 천사랑 가지고. 저는 이제 우리나라 쪽이 아니라 전 약간 동남아 쪽이고. 예. 네네. 조홍건 대표님, 어떻게 이번 주 잘 마감하셨어요? 뭐 저는 이제 네. 그 스타일이요. 이게 뭐 매매보다는 이제 주식을 이제 뭐 계속 사서 이제 기본적으로 한 1년 정도는 제가 그냥 가지고 가는 어떤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장을 마감하거나 뭐 안 하거나 큰 적이는 없고요. 그냥 뭐 제가 갖고 있는 기업이 뭐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뭐 이런 뭐 실적이나 좀 파악을 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주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40일 연속 뭐 약주를 드셨는데 뭐 지금 4개월이에요. 대표님이요? 예. 4개월 동안 약주를 드셨으면 뭐 마감 잘 했겠죠. 뭐. 예. 이거 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피부가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메이크업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요? 네. 정말요? 아까 이자녹스라고 하시던가요? 이렇게 회사 이름 좀 그래요? 실명 거론하지 마세요. 정말.
아이오페라는 아이오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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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 기록한 어떤 흐름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웨이누님은? 당연히 사는 쪽이 많으니까 네. 올라가는 거죠. 네, 왜 이렇게 네. 갑자기 이렇게 최고치를 경신했을까요? 예, 그거는 이유가 없죠. 그거는 뭐 네. 이유가 없고요. 네. 일단 뭐 외국인들이 상방으로 많이 붙이는 모습은 나왔고, 예, 근데 뭐 떨어지면 또 왜 떨어졌냐 또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오르는데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냥 많이 사니까 그래도 올랐다. 연중 최고치라는 게 이제 의미가 있으니까 궁금하더라고요. 생각보다는 그래도 좀 빨리 올랐던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응축됐다가 그동안 터뜨렸던 힘이 좀 빨리 나온 것 같은데, 네. 예, 그렇다고 해도 뭐 지금 까먹는 사람들 뭐 내나 까먹죠. 예, 지수는 어차피 지수일 뿐, 예, 종목이 가지 않으면, 예, 어차피 계좌에 마이너스 찍힌 건 똑같으니까. 아, 예. 네. 방금 조홍호 네. 대표님이 이렇게 맞다고 네, 맞장구를 쳐주셨어요. 예. 처음이에요, 이 녹화 장면에서. 맨날 김인수 부장님은 가만히 있다가 디스하시거나 놀리시거나 이러셨거든요. 그래요? 네, 네, 네. 그래서 처음인 것 같아요. 4개월 만에 지금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세상을 대하시는 거라 약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4개월 동안 어떻게 그 술을 마시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 뭐 사람이 아닌 이상 네, 한 3개월 한 20일 동안 술을 먹었었죠. 근데 예, 같은 제가 그 동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수는 진짜 그 숫자예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이 네. 수익이 나야지. 뭐 종합지수 뭐 3,000 올라가면 뭐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수가 이렇게 2,000, 뭐 2,100을 돌파해도 지금 수익 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큰 딜레마이기 때문에 요즘 그 매매 치는 분들은 아마 요즘 굉장히 좀 많이 좀 힘이 들지 않을까. 그렇게 네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종합지수는 종합지수일 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물론 이제 뭐 상징적인 의미는 있겠지만은 거기에 그 크게 뭐 뜻을 부여할 필요성은 없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한 가지를 배워가요. 컨셉 혹시 아세요? 저희 방송? 대충 맞습니다. 네, 예. 제가 이제 진행자이지만 좀 초보자의 입장으로 질문을 드리고 네. 이제 많은 걸 배워가는 시간으로 이렇게 녹화가 꾸려지고 있어요. 네, 근데 저희 저번 주 사실 이실직고를 제가 미리 하겠습니다. 저번 주 저희 마지막 순서에서 제가 한 주간 주식을 사서 오겠다, 한 주라도 사서 얘기를 해보겠다고 했어요. 네, LG 것을 사기로 했는데 제가 그거를 이번 주 안에 사지 못했어요. 상관없죠, 근데. 그래요? 예. 김민수 부장님 있으셨으면은 뭐라 그러셨을 것 같은데 다행히 오늘 없으시네요. 아마 자기한테 약정을 네. 하지 않았다고 뭐라 그러겠죠. 아, 그래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무슨 정보통신하고 있는데 회원님들한테 제가 교육용으로 이런 패턴에서 이런 거는 이렇게 가니까 여기까지는 볼 거다. 그러니까 일단 가상의 매수다. 하지만 그 패턴이 딱 굳어지고 나서 실제로 매수를 붙였어요. 지금 수익률이 한 15% 이상 나고 있는데, 예, 그 마찬가지예요. 굳이 직접 매수를 할 필요 없죠. 예, 내가 그냥 그 종목을 내가 찍으면 되는 거예요. 가상의 매수를. 어차피 실제로 돈 들어가가지고 까먹으면, 네. 예, 그 뭐 김앤컵 거 누가 보상해 준다고 김인수 부장님 보상이 안 해주잖아요. 네. 예, 어차피 원금 보장 안 되니까 예, 네. 굳이 매수 뭐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LG전자 갔죠? 예, 갔어요. 많이 가진 않았지만 박스권 하단에 있다가 박스권 상단까지 갔어요. 뭐 우리 회원님들은 뭐 기분 조금 좋으시겠지만 예, 오늘 올라가다 말아가지고 네. 사실 올라가는 가격에 붙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마이너스 났네요. 네, 그 전에 이미 샀기 때문에 예, 제가 하여튼 기우제 보내는 종목, 그 지내는 종목은 예, 가게 돼 있어요. 예. 기우제를 지내요. 독특한 표현이세요. 아, 그래요. 네. 좀 하다 보니까 갑자기 왜 또 기우제인가. 네, 네. 메이누님만의 표현이 되게 많으세요. 어록이 있는데 전부 다 방송 약간 불가가 많아가지고 제가 짚어드리기 좀 그렇고 많이 좋아지셨어요, 근데. 네. 네. 저 조영건 대표님, 제가 이 LG전자를 저번 주에 사기로 했어요. 왜냐면 LG전자가 제가 봤을 때는 초보자 입장에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LG 핸드폰을 쓰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이렇게 전체적인 스마트폰의 흐름에서 보셨을 때 LG전자 괜찮은 것 같으세요? 일단은 LG전자 하면은요, 기존에는 이제 그 가전 쪽이 굉장히 좀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뭐, 그쵸. TV나 뭐, 냉장고, 뭐, 세탁기, 이제 그쪽에서 이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좋게 보는 게
휴대폰 쪽이죠 아무래도. 네, 예, 요즘 이번에 G3로 그쵸, 재미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많이 좀 어필이 좀 되는 것 같아서 LG전자는 제가 보기에도 그 가급적이면은 좀 그 눌림목이나 아니면 뭐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는 뭐 추가적으로 좀 매수를 해도 크게 그 뭐 위험한 그런 구간대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사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근데 이제 따라가는 매수보다는 좀 받쳐놓는 매수가 더 낫지 않을까. 네. 받쳐놓는 매수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뭐 고가로 그러니까 고가로 이제 현저가에서 잡는 것보다는 좀 주가가 장중에 등락을 할 경우에 네. 놀림목을 줄 경우에 이제 좀 저가 매수죠, 그러니까 저가 매수.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그래도 조금 욕심이 생겨서 이번 주에는 사보려고요. 실제로요? 네, 조금이라도. 이번 주 다 끝났습니다. 다음 주, 네, 그렇죠. 돌아오는 예.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정말로 사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오늘 주제가 이런 전자 쪽 이야기예요. 삼성전자 쪽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근데 저희가 아마 저번 주에 한번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나요? 그렇죠? 실적에 대해서. 그렇죠. 네네. 이 삼성전자에서 하반기에 아이폰 6가 출시가 된다고 해서 신규 스마트폰을 출시한다고 이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같이 아이폰 6와 함께 삼성전자 신규 핸드폰이 시장에 출시가 되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게 참 대본을 보고서 좀 놀랐어요. 이거는 네. 최슬기 앵커랑 저랑 종목 어디가에서 해야 되는 건데 왜 이걸 여기서 할까라는 게 들었는데 사실 이걸 전문가들의 수다처럼 해야 되는 건지 그렇게 물어보시면 진짜 종목에 대한 진단을 해야 되는 건지 참 난해한데 대략 난감이죠. 예, 대략 난감인데 예, 얼마 전에 또 무슨 보니까 TV 그 라디오인가 어디에서도 이 앵커가 멘붕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인터넷 그런 유행어잖아요. 그래가지고 와 공영방송에서 저런 말을 쓰나 이런 말을 좀 생각했었는데 예, 지금 사실 좀 그런 상태예요. 이거를 컨셉을 어떻게 잡아서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다양해요. 뭐 삼성전기 같이 삼성전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갤럭시 5 자체가 주력 상품이 매출이 잘 나가면 그거에 대한 파생 상품들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 보면 한 가지 제품을 꾸준히 대량으로 저가로 찍어낼 수 있는 이런 면에선 좋은데 만약 갤럭시 5S가 좋지 않아서 그거에 딸린 파생 상품을 삼성전자가 찍어내기 시작하면은 이 삼성전기 입장에서는 다양하게 어떻게 보면 구색을 다 맞춰서 판매 라인을 또 생산 라인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면에서 삼성전기 별로 안 좋겠죠. 예, 그리고 나머지 하청 업체들은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파생되는 것마다 새로운 뭐 서원 인텍이나 그런 회사들은 계속 맞춰서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 해야 되나 그런 쪽으로 맞춰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게 때문에 또 좋을 수 있고 하지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아이폰 6 발매되면 네. 이거 봐라 같이 가격 경쟁 때려야 되는데 그럼 힘들 수 있고 뭐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그래 더 팔려라 아이폰 더 팔려 이렇게 나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하나 가지고 사실 말을 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이거를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컨셉을 그냥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보시는 분들이 잘못 종목 어디가로 잘못 판단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네네,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예. 네, 대표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아이폰 6 출시가 됐으면 삼성전자도 새로운 걸 출시를 같이 하게 되면 네. 시장에 어떤 영향이 많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일단은 지금은 애플사 쪽이 지금 휴대폰 쪽에서는 지금 약간 좀 점유율 측면에서는 약간 좀 삼성에 비해서는 약간 좀 지금 우위를 좀 차지하고 있는 건 지금 사실이에요. 거기다가 이 애플사의 창업자가 누구였죠? 스티브 잡스. 그분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스마트폰은 작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늘 4인치 미만에서 이제 그렇게 만들다가 이번에 이제 아이폰 6죠. 그게 좀 5.5인치인가요? 네네. 5.5인치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삼성전자에서는 갤럭시 노트 4가 지금 5인치였죠. 그래서 이제 5인치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독보적으로 그쪽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애플사에서 이번에 5.5인치가 나온다. 아이폰 6가 나온다고 하면은 아마 점유율적인 측면에서는 애플 쪽이 아무래도 상당히 좀 삼성에 비해서는
좀 경쟁적으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겠고 또 거기에 따른 그 휴대폰 부품 업체들 가운데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LG 이노텍 같은 경우나 네. 이라이콤 네. 이제 이런 쪽의 그 부품 관련들이 좀 우리가 눈여겨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보통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두 분 이제 김인수 부장님과 메이도님은 잘 말씀을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전 초보자니까 그냥 이거면 이거다, 저거면 저거다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항상 뭉뚱그려서 그래서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짚어주셔서 말씀, 수다. 예, 말씀해주시니까 좋네요. 원래 그 전문가는 그 확정지어서 말을 하면은 나중에 자기한테 화살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 맞아요. 예, 괜히 이제 단정적으로 딱 해서 네. 보면 예, 가고 나서 결과론으로 말하는 거죠. 거 봐. 이렇게 하는 거지. 예, 지금 와서 사실 좋다고 말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냥 네. 그럴 것 같아요라는 정도 수준이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제도 역시 삼성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삼성 엔지니어링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흑자 전환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좀 안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학자 전화했어요? 네네. 예. 아닌가요? 맞나 보네. 예. 네. 학자 전환 뭐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데 예. 그 김앵커님 생각에는 이제 회사가 이제 운영을 해요. 뭐 그냥 내 이름을 걸고 한다 이렇게 했을 때 1년에 전체 매출액 중에 한 얼마 정도가 퍼센트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똑같은 네. 돈을 은행에 예금했다고 쳤을 때 얼마 정도가 나야 좀 만족한다 이렇게 할 수준이 있어요. 퍼센트로요? 네, 전체 내가 100만 원을 넣었다 네. 했을 때 100만 원으로 사업을 하든 아니 100만 원을 은행, 사실 은행 이자는 지금 뻔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고 내가 100만 원을 굴렸을 때 어느 정도 나야 된다라는 순이익이요? 예, 순이익이 한 퍼센트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예. 글쎄요, 그냥 저는 한 10%? 10%? 예, 거의 그 정도 네. 선이에요. 거의 우리가 이제 보통 예, 이거 대본에 있는 게 아닌데 맞추시긴 맞추셨어요. 예. 네. 근데 10%인데 예. 다행이네요. 제가 또 얼토당토 하는 말을 예. 한 줄 알고. 예, 그때 뭐 그 손절 라인을 50%까지 밟고 간다고 네. 말씀하셔가지고 예, 그런 적도 있었지만 예, 결국 이 흑자 전환을 했다는 거지 정상적인 이익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게 아니죠. 네. 그냥 예,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앞으로 뭐 이제 흑자 전환했으니까 정상 궤도로 올라간 첫걸음을 뗀다라는 기대감에서 주식이 오를 수 있는데 그 종목이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이라고 했죠. 예. 사면 안 되겠죠, 그래도 지금은. 네. 예. 그 얼마 전에 회원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지금 저가인데 찍어야 되는 게 아니냐. 예. 안 됩니다. 예. 예, 끝이에요. 왜요? 왜 안 돼요? 왜 안 되냐고요? 네. 예. 뭐 바라볼 수 있는 건덕지가 있어야 뭐 비빌 구석이 있어야 사는데 네. 지금 뭐 엔지니어링 그룹 쪽이 지금 뭐 이렇게 어떻게 자꾸 이렇게 종목어디가 돼가지고 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일본 기업들이 많이 글로벌 엔지니어들이 많이 좀 그 매수를 많이 했어요. 매수를 많이 당했죠. 예,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하는 기업들이 글로벌 IB 쪽에서 많이 일본 쪽 집을 찍었는데 현재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과하다 보니까 예, 이탈리아의 사이팜이나 예, 삼성 엔지니어링을 이제 롱치고 일본 쪽을 숏치는 이런 전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아직 실적이 가시권적으로 뭐 중동 문제 이런 문제들이 예, 지금 뭐 또 이스라엘 또 막 그 생쇼를 하잖아요. 네. 예, 좀 요즘 매일 뉴스가 안 좋은 네. 뉴스가 많이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 조금 더 관망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예, 무턱대고 삼성전자 좋다고 살 수 없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네, 하다 네. 보니까 예, 좀 청사진이 있어야 살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좀 가시권적으로 네. 예, 좀 들어오는 게 있어야 내가 좀 기호제라도 한번 지낼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예, 그러기엔 조금 좀 네. 모호하다는 거죠. 예. 네, 모호하다. 예. 저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보고, 재밌네요. 예, 다른 싶은데요. 시각. 예, 일단은 삼성 엔지니어링 이제 좀 실적은 지금 호조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는 지금 빠지고 있다. 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동 지역이라는 어떤 지정학적인 리스크, 네. 그리고 일단은 기관들이 이번에 굉장히 좀 주식을 좀 많이 좀 팔았어요. 그래서 좀 네. 일시적인 그 수급 악화죠. 그러니까 실적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진다라고 하는 건 그건 분명히 수급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중동의 어떤 재정학적 리스크를 갖다가 이 아이들이 이제 그 중동을 넘어가고 지금 미국이나 아니면 그 CIS 지역이라고 아시죠? CIS 지역이라면 이제 그 중앙아시아 쪽, 이제 그쪽에다가 지금 진출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교두보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단가에서는 좀 하단부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좀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기 이상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씩 담아야 되지 않느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왜냐면 네. 자,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실적이거든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수급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건 항상 일시적이었고 결국은 실적에 따라서 주가도 움직이기 때문에 대신 이제 중기적인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좀 이런 주식들은 좀 하단부에서 좀 바스켓에 네. 좀 담는 전략도 유용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어우, 정리를 잘해주셔서 너무 좋아요. 저는 조금 반대인 게 아, 그래요? 지금 만약 그렇게 네.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나 이제 자동차 완성업체, 세트업체 그러죠. 세트업체 앞에 있는 전방산업군에 있는 회사들 중에 어느 정도로 지금 실적이나 그런 면들이 되게 가시적으로 좋은 기업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핸드폰 필름 요 관련된 회사들 그리고 하여튼 제목 이제 종목 이름 말씀 못 드리죠. 종목 이름 말씀 못 드리는데 그런 많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그냥 실적이 좋아진다. 뭐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지금도 좋았고 재무제표 아름답다 해서 찍을 수 있느냐는 저는 좀 관점이 이제 조 대표님이랑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한 8개 종목을 쫙 골랐는데 네. 예, 이거 중에 하나, 둘, 셋 요거는 찍으세요. 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네, 나머지 것들도 전부 다 실적 관련주예요. 예, 찍을 수 있지만 지금 찍었다가 언제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올라와서 팔 수 있을 거다라는 타점을 이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안 했는데 예. 그래서 이번에 차라리 LG 전자를 사시지 마시고 네. 그 삼성 엔지니어링을 사셔가지고 다음 저요? 주에 예. 네. 예. 아까 사지 말라면서요. 아까 조 대표님이 사라고 하시니까 예. 이거는 이제 그 관점에 대한 차이죠. 예. 근데 이제 저는 주식을 하도 이제 그 장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식은 하나의 여행으로 봐요. 여행이요? 네, 그렇죠. 네. 주식은 여행이다. 오, 네. 우리가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은 산도 있고 들도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 다 그런 게 다 보여요. 그럼 이제 여행을 한다면은 그런 것들 우리가 다 보면서 아, 저 산은 참 아름답구나, 바다는 깊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게 저는 이제 그 장기 투자 내지는 가치 투자고 어떤 그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종목들은 그닥 어울리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보는 관점에 대한 차이에서 우리 그 매눈 전문가님께서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편님들도 계시고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저는 기본이 주식을 사면은 1년 이상을 가져갑니다. 기본이. 그러니까 택시는 항상 기본 요금만 타고 네. 3,000원 거리. 그리고 주식은 제가 네네. 기본이 1년 이상을 이렇게 가지고 가다 보니까는요. 그 시장을 막 단기간에는 막 보려고 하니까 막 주식을 거의 뭐 고시 공부하는 것처럼 막 공부들 해요. 네. 뭐 밥도 못 먹고 막 이거 치고 그거 참 저도 그거 많이 해봤어요. 현직에서 맨날 이거 했죠. 4989. 근데 그게 그 푼돈은 우리가 벌지 몰라도 목돈이나 큰 돈은 항상 묻어놓는 게 결국은 큰 수익이 된다.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중기나 장기 이상으로는 네. 막아놓고 그리고 이제 투자를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전체 자금의 맥시멈 20%를 넘어가서는 안 돼요. 자기 전체 자금 가운데 자기가 한 10억 있다라고 하면은 2억을 넘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투자금이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투자론의 바로 이제 기본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10억 있다 하면은 15억을 막 질러버리니까는. 네. 그리고 내 거 왜 안 올라? 좀 빠지면은 막 전문가들 전화 걸어가지고 추천해줬는데 왜 빠져? 그 서로 간에 그 참 하지 못할 짓이기 때문에 주식은 자기 자금에 자기 재산의 10% 내지는 15%만 박아놓고 천천히 즐기면서 여행을 하면서 가자는 거죠. 네. 저 산이 보이면 아, 저 산이 참 아름답다. 저 나무가 참 아름답다. 이걸 봐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왜 산이 보여? 난 지금 바다가 봐야 되는데.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산과 바다같이 아름다운 풍경이 있으면 좋은데 갑자기 구덩이가 보인다든지 이렇게 암흑이 찾아오면 어떡하죠? 건너야죠. 그냥 눈 네. 딱 감고 건너는 주식은 거예요? 그래서 여행 내지는 주식은
항해입니다, 항해. 우리가 바다를 항해할 때 보면은 그 잔잔한 바다만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비도 오기도 하고, 풍랑도 오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 뭐 버텨야죠. 그럼 조 네네. 대표님한테는 회원 가입을 만약에 1월 달에 하면은 2, 3, 4 이렇게 회원 가입을 안 했다가 12월 달에 와가 다시 가입하고서 그 결과만 보면 이렇게 딱 되는 건가요? 회원이 없어요, 지금. 회원이 없고, 아, 그래요? 현직에 있을 때부터 한 10년 이상 되신 분들, 예. 이제 그런 제 고객들이 아직까지 저랑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스타일이 뭐 나를 따라라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자,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까 같이 갈까요? 그럼 거기서 한번 사인해보고 그럼 같이 가자. 이렇게 같이 가야지만 되는 거지. 나를 따라라 하고 딱 갔는데 엉뚱한 데로 갔어요. 이산이 아닌 게요? 다시 일로 가자.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하도 이제 많이 그런 걸 이제 반복을 많이 해 보다 보니까는 아, 역시 그게 또 이쪽 바닥에서 롱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네. 그 길이에요. 조금 더디지만은 돌아가는 게 여기 이쪽 바닥에서 네. 롱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길이 아닌가. 예, 제 경험칙상. 그러면 중장기라고 하셨는데요. 네. 보통 그 얼마 정도 기간을 중장기라고 잡으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이 1년? 1년이고 1년이요? 네. 심한 것들은 제가 지금 3년째 지금 간 종목도 있어요. 오, 네, 근데 이제 그럼 그게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제 물론 기업 탐방은 계속 가죠. 네. 왜냐면은 한 주식을 그렇게 1년, 2년씩 이렇게 잡아놓으면은요. 그거 뭐 언제 오르겠지라고 가져가면 그거는 무턱대고 내가 주식 사놓고 에이, 나 안 팔어. 장기 투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산업에 대한 트렌드도 봐야 되고 네. 기업에 대한 탐방도 가야 되고 실적도 체크도 해야 되고 네. 그러면서 아, 이게 좀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하면 6개월 더 이렇게 가져가는 거지 뭐 네. 무조건 사놓고 그냥 물려버리면은 그게 그렇죠. 아까우니까 팔기가 아까우니까는 그냥 그 계속 보유하는 거 갖다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갖다 장기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건 절대로 장기가 아니죠. 그래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메이누님 뭐 반론 딱히 없으세요? 그러니까, 약간 백분 토론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저희 회원님께서 이제 새로 오신 분이 이제 이름을 포트를 관심 종목의 포트 이름을 뭐 누구님 해서 담았는데 지금 막 누구님이 종목이 16개, 누구님이 종목이 15개, 누구님이 종목 14개 막 이래요. 근데 매수가 불러서 쫙 불러서 차트에 딱딱딱 찍으면은 매수가는 여기인데 지금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언제 사셨어요? 그러면은 뭐 저기죠. 뻔히 안 봐도 뭐 뻔하죠. 예, 뻔한데 예, 말씀대로 그건 이제 진짜 그 묻지마 장투잖아요. 네. 예. 그 라인에서 자를 때 못 잘라요. 어차피 그분들 습성상 다른 종목을 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손절 못 쳐요. 예, 왜? 해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손오공을 사도 아가방 컴퍼니를 사도 그분들은 손절 못 쳐요. 예, 한마디로 물리면 계속 물리는데 지금 의자가 굉장히 삑삑거리는데 예, 이 소리가 마이크에 들어갈까 봐 굉장히 좀 조마조마합니다. 좀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는데 예, 한마디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원칙이 없다 보니까 계속 가는데 말씀처럼 좀 이렇게 오늘 저 같은 경우도 장 중에 무슨 기업에 전화를 한번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지금 7월 25일 오늘이구나. 예, 오늘 좀 실적 발표가 기업들이 많이 났었는데 삼성 엔지니어링도 마저 났을 거예요. 삼성전기비해서 이제 그 기업에 전화해가지고 예, 주식 담장 바꿔달라 그래서 주주인데 물론 저는 실제로 제가 들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회원들이 들고 있기 때문에 예, 실적 발표 언제냐 했더니 8월 말이래요. 그럼 8월 말까지 기다려야 되냐? 네. 네, 모르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오늘 좀 날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 했더니 중국 쪽에 어쩐 그 현지 법인에 그게 아직 그게 다 집계가 아니라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거의 다 모른다고 말해요. 근데 확실히 그 주식 IR 하던 그 담당자가 친절한 기업들이 있어요. 예, 진로바료, 리노공업 같은 예,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회사들이 확실히 가면 잘 가요. 막 가서 뭐냐 땡땡거리는 것보다 예, 그래서 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관심이 있으면 좀 전화도 좀 해보고 네. 예, 탐방도 가보고 예, 관심 있게 좀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어떻게 원칙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아무 어떤 그 뭐 시퀀스가 지금 망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 이렇게 따라보고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 건 그거는 주식 투자가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보통 이제 손절 라인을 50%씩 가져가고 예, 그렇게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말한 거예요. 또 저에 대한 디스로 마무리를 해주셨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OCI 실적이 굉장히 크게 증가한 걸로 보이는데요. 매출액보다 영업이익이 훨씬 크게 증가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레누님 어떻게 보세요?
OCI요? 네.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셀마켓과 바이마켓이 있어요. 예, 한마디로 셀마켓은 뭐 원유나 뭐 목재 이런 것들처럼 내가 파는 사람이 가격을 결정하고 내놓는 이런 걸 말하고, 당연히 뭐 상대적으로 공산품 같은 경우는 워낙 이 셀렉션 할 수 있는 이게 구색이 넓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소비자가 중심 바이마켓이에요. 근데 OCI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원래는 셀마켓이어야 되는데 공급을 워낙 많이 과잉으로 때리다 보니까 이게 셀마켓에서 바이마켓으로 넘어간 거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좀 안정을 찾으면서 조금 더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 대표님은 혹시 어떻게 보세요?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보고 OCI 있는데, 전망에 네. 대해서는 아니시죠? 주주 아니에요. 예.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잠깐 좀 봤어요. 이제 봤더니만 일단 뭐 매출액보다 좀 영업이익이 좀 많이 좀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좀 찾아보니까는 그 폴리실리콘 적자폭이 좀 많이 좀 축소가 됐고, 그리고 이제 연결 대상 자회사의 뭐 실적이 뭐 많이 그 호전이 돼가지고 그 매출액 대비 좀 영업이익률이 좀 많이 증가했다. 뭐 그런 면이고, 저는 이제 중요한 거는 OCI가 아니라 이제 태양광 쪽이 그 업황인데, 네. 이제 태양광이 우리가 불과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저기 굉장히 뭐 이상한 뭐 하늘이 주신 뭐 에너지다 막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저희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랬었나요? 그랬죠. 네. 한 5년, 10년 전만 하더라도 뭐 태양광 산업 진출한다 그러면 뭐 주식이 막 그때 뭐 상한가 치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지금 와서는 신재생 에너지라는 어떤 하나의 그 섹터로 이제 자리가 지금 자리매김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OCI도 좀 많이 빠졌잖아요. 요 근래. 그래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좀 자율적인, 기술적인 좀 반등 구간대는 제가 좀 뭐 나올 수 있는 구간대가 아닌가. 지금 요 가격대에서는. 네. 근데 특히 우리가 그 대형주 갖고 우리가 한 10% 이상 수익 낸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덜 먹고 이게 잘라주는 습관. 자, 우리가 그 버스나 지하철 타면은 다음 안내 그 내리는 그 정거장 방송을 주는데, 해주죠. 이 주식시장에는 내리는 안내 방송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잘 내려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래서요. 지하철 도중에 뭐 다음 정거장은 뭐 서울대 입구인데 이거를 방송을 안 해주니까 본인이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달리는 도중에 그냥 문 열고 뛰어 내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주식이라는 게 물론 매수 타이밍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자르는 이 구간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3개월, 21월 동안 약주를 드신 분 치고는 굉장히 정확하게 이 판세를 계속 읽고 계시네요. 어제 좀 책을 나 좀 봤어요. 여남인데 예. 약주는 뭘 좋아하세요? 뭐 술이야 뭐 가리는 거 없죠. 예. 막걸리만 빼고 뭐 거의 다 막걸리는 먹습니다. 왜요? 막걸리 먹으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예. 메누님은 뭐 좋아하시는 저는 뭐 종류가? 다 잘 먹죠. 못 먹는 게 없죠. 막걸리 잘 드세요? 네. 그래요. 저도 개인적으로 막걸리가 머리가 아파서 잘 못 마셔요. 그래요? 네. 맛은 좋아서 한두 잔은 마시는데 이렇게 많이는 먹지 못하고. 농활 하긴 뭐 사는 곳이 뭐 거기라 가지고 농활을 굳이 갈 필요가 없겠구나. 아니라니까요. 어릴 때부터 뭐 농아를 농활을 어디 사시는데? 이거 방송 보시면 해당 지역 분들 기분 나쁘실 것 같은데. 저 그러네. 청주예요, 청주. 청주요? 네. 청주가 청주가- 아니라 정확히 어디죠? 청주예요. 청주가 인구가 네.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청주 청원군 끝자락에 어디 그 농마지기 거기서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예. 청주도 많이 있어요, 청주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정리합시다. 네. 네, 그럼 그 맞물려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태양광 산업 앞으로 전망 혹시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전망은 일단은 그 이제 지금 태양광 산업의 그 블랙홀이 바로 이제 중국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하반기에 지금 태양광을 좀 구체적으로 이제 지금 설비를 지금 이제 증설할 계획으로 지금 이제 잡혀주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중국 쪽만 요번에 하반기에 설비를 증설한다고 하면은 태양광 업황 자체에는 그닥 부정적인 영향이 전혀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과 맞물려서 OCI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구간대도 지금 박스권 지금 하단에서 지금 조금 올라온 그런 구간대이기 때문에 뭐 추매를 해도 네. 추가 매수를 해도 그닥 뭐 무리가 있는 구간대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같은 질문 드릴게요. 메이누님 어떻게 보세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현황 자체가 이제 북미랑 캐나다 쪽에 집중됐던 이제 약자는 이제 PV인데 이 PV 요 설치 자체를 지금 인도, 그다음에 일본, 중국 쪽으로 이게 넘어오고 있어요. 예, 주 흐름 자체가 설치가. 그러다 보면 당연히 폴리실리콘 가격도 약 한 42달러 정도에서 17달러까지 완전 곤두박질 쳐가지고 이 마진이 이렇게 빠그라졌는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뭐 역사상 저점을 보이다 보니까 그런 점이 회복을 되면 당연히 PB 중국 쪽 깔리는 말씀하신 거랑 맞물려서 예, 매출도 늘고 거기에 대한 이익도 늘고 예, 좋아질 수 있겠죠. 네. 그럼 태양광 산업은 전반적으로 좀 전망이 밝다는 말씀이시죠? 나쁘지는 않다는 거예요. 나쁘진 않다는 예.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사세요. 예. 네. 태양광도 사야 돼요? 예. 아, 살 거 많네요. 알겠습니다. 네, 가입비도 들고. 네, 가입은 안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주제 네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주가 주제 제목인데요. 일단 처음에 들어가는 내용이 구제역이에요. 지금 구제역이 3년 만에 지금 발생을 해서 농가가 난리가 났는데요. 구제역 이제 시장 쪽으로 한번 얘기를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소식 때문에 이제 다른 뭐 수산물이나 닭고기 관련주들이 요동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요동치는 것들을 바로바로 단기적으로 따라 들어가도 될까요? 메이누님? 스타일을 뭐 회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방송을 쭉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테마주를 하질 않아요. 저는 주식 가지고 단타 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적어도 뭐 한 3일에서 한 보름, 길게는 한두 달까지 이렇게 스윙으로 가는 전략이기 때문에 네. 예, 오늘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구제역 발표가 나오고 나서 아침에 뭐 회원님들이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어쩌고 구제역. 그래서 저는 안 하는데 안 하니까 하지 말고 예, 할 분들은 하는데 물량 작게 해서 조금만 하고 예, 재미로 하시라. 네. 예, 그런데 그 와중에 다른 종목을 해가서 예, 다른 종목이 상한가를 쳤어요. 예, 물론 이제 쳤는데 그러니까 이제 회원님들은 안 하길 잘했어요. 뭐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그런 종목들을 까딱해서 잘못 따라 들어가면 예, 그 종목들이 사실 그 구제역 떴다고 빵 뜨다가 다 가라앉았어요. 예, 테마주는 괜히 예, 테마주 좋아하는 사람들 예,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셔야지. 네. 예, 저같이 테마는 예, 그 모르는 분한테 물어보면 저는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예, 제가 스타일이 아니시군요. 예, 아는 게 없습니다. 예. 네, 그럼 저희 조 대표님도 1년 이상을 항해하시니까 뭐 의견이 딱히 없으시겠어요? 저는 테마주는 주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테마가 뭐죠? 그 주제죠, 네. 주제. 네네. 예. 주제인가? 그 하루거리죠. 그냥 그날의 주제가 이제 그 테마인데, 저는 테마를 지금까지 뭐 그런 주식을 사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없으세요? 예, 우리 저 메누니 씨처럼. 네. 네. 메이누 씨 네. 성함이 되셨네요. 네, 본 적이 없고 아예 그냥 쳐다보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지금 중요한 내용인데요. 근데 특히 이제 주식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테마에 의해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변동폭이 크게 일어나면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때 막 이성을 많이 잃어버리거든요. 난 정말 이렇게 구제형 나오면은요. 네네. 난 이런 테마주를 사는 사람들 진짜 구제해주고 싶어요, 진짜. 예. 휩쓸리지 말아라. 이게 바로 이제 초보자들 이 골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 보셨죠 방금? 네. 이 표현. 네. 예, 이거 다 쓰는 말이에요. 저만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조금 다르세요. 메이누님은 아시잖아요. 본인이 아시잖아요. 네. 정말로 이 테마라는 것은 일부 특정 그 세력들이 어떤 뭐 이런 것들 이용을 해가지고 일반 투자 심리를 갖다가 그 교묘히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절대로 이 테마주다. 테마주 갖고는 절대로 시장에 접근하지 말라. 아니, 차라리 보지도 말라. 네. 네. 주식은 원리 원칙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보통이요, 이렇게 전문가님들이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다른 전문가님들도요. 네. 테마주를 추천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니면 좀 적은 편이세요? 뭐 성향에 따라 다 뭐 틀리겠죠. 그리고 이제 뭐 매매를 잘 치시는 분들은 테마주에서 또 이제 수익을 이제 많이 내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거의 그 매매의 거의 달인이에요. 경지에 뭐 글쎄요, 매매의 달인이다.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나중엔 다 주기 때문에 그 순간적으로는 거기서 이제 큰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은 네. 결론적으로는 그 테마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간 것은 다 결국은 다 버블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버블에
속아서 네. 자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돈이라는 것은 피고 눈물이고 자기 목숨이잖아요. 그런 돈을 그렇죠. 갖다가 헛되이 잃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테마주는 가급적이면은 쳐다보지 말자. 그게 이제 같이 오늘 공통된 생각인 것 같아요, 보니까. 네네. 네. 왠지 한 분이 더 있으셨으면 이렇게 테마주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분이 있으셨으면 재밌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이 네. 나는 게 네. 대학교 때 이제 알바하느라고 그 이제 모텔이 좀 돈을 많이 줘요. 그래서 처음으로 모텔 소개하는 데를 갔어요. 그랬더니 경력이 있어야 된다면서 이제 제 이력서에 그 모텔, 어느 특정 모텔에 가서 면접을 봐야 되는데 거기에 그 모텔 이름 중에 제일 많은 이름이 테마 모텔이니까 테마 모텔을 경력이 있다고 써라 해가지고 네. 예, 테마 모텔을 들고서 예, 가서 아 죄송합니다. 예. 네, 네, 죄송합니다. 아, 이거 지금 아무런 의미 없는 얘기세요? 김민수 부장님이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제가 하니까 이렇게 네. 오늘 아까 그 청주를 제가 뭐라고 해서 그런 거죠 지금? 예. 아, 그래요? 예. 열심히 들으려고 했는데 예. 좀 허무하네요. 네. 예. 아, 지금 테마주로 오늘 많은 준비를 해놨어요, 사실은. 근데 그 두 분이 굉장히 회의적이셔서 더 이상 질문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좀 시장을 쭉 만다는 사람들은 테마주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일희일비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빠져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네. 이 테마주 자체는 이 테마주로 선정한 이 테마 자체가 우리는 좀 약간의 네.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오히려 네. 좀 경각심을 좀 불러 일으키는 그런 차원에서는 오늘 이 수다가 좀 네.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 얼마 전에 네. 그 안철수 관련된 무슨 주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회원은 아니시고 친구의 직장 상사인데 뭐 테라리소스인가 하고 무슨 대신정보통신 같은 뭐 이전 관련들을 종목들에 돈이 엄청 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때 물어보길래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러면 3천 어차피 투자금이 3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싹 정리하고 어차피 그거는 먹어도 못 먹는다. 하나금융지주를 붙으세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분이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거부감을 확 드러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만 해서 짤짤이로 수익을 이렇게 내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대형주를 한다는 게 예,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예,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예, 왜 가봤자 몇 % 안 뛰니까. 예, 난 빨리 먹고 나가야 되는데 예, 그런 생각이 결국은 예, 계좌가 녹아내리고 있음에도 예, 어디 가서 또 돈을 끌어다가 네. 또 그런 종목 하다가 또 녹아내리고 이게 반복되는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서 조기 퇴출될 수 있는 전형적인 유형이죠. 그런 유형이. 네, 알겠습니다. 테마주 준비 많이 하셨어요? 네, 테마주 관련해서 네. 마지막을 좀 이렇게 얘기 많이 나누고 정리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완전 회의적이셔서 더 이상 어떻게 말씀드릴 게 없어요. 네네. 이런 질문도 있긴 있었거든요. 뭐 비트코인이나 태양광, 뭐 3D 테마주들 이런 게 있는데 다음 테마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거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다음 테마주죠? 네. 지금 근데 3D. 전혀 관심이 하시니까. 뭐 테마야 뭐 붙이기 나름이기 때문에 근데 네. 이거 참 질문 자체가 큰 뭐 의미가 없는 것 같네요 보니까. 저번 주부터 이 질문지를 작성하는 이 사람의 수준이 조금 이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력이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누가 있죠? 예. 메이누님 친하신 분 있으신데. 예, 메이누님 거기 친하시잖아요. 아까 같이 예, 이렇게 네. 헐입니다, 헐. 알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뭐 하나 꼽아 본다면 네. 예. 아까 말씀하신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그런 걸로 이제 ESS라고 그러죠. 예, 그 전기를 저장하는 바로바로 송출하는 게 아니라 이 저장하는 2차 전지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소형 핸드폰이 들어간 게 아니라 중대형이 이제 들어가요. 이 ESS 시스템에 이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나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죠. 네. 예, 그쪽이 신재생 에너지는 이제 풍력, 뭐 이런 조력, 뭐 이런 것들은 반드시 ESS가 필요합니다. 네. 예, 그런 점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 뭐 조금 2차 전지 관련된 뭐 LG 화학이나 뭐 다른 여타 회사들이 조금 더 예, 어떻게 보면 그냥 그것도 하나의 테마를 묶는다면 좀 좋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요 네. 근래에서 하나 찾아본다면 앞으로 그냥 전반적인 얘기를 해주신 거네요. 예, 뭐 그 전기차도 있을 거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조 대표님 혹시 뭐 꼽아볼 만한 테마주 혹시 뭐 있으신가요? 테마주 네. 없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왜 테마를 저한테 그 강요하시는 네, 이유가 되시나요? 강의 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렇게 준비한 순서가 마감이 됐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사전에 미리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네. 이제 싫어하시는
네, 좋아하시는 종목들을 한번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테마는 아니고요. 네,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나 아니면 이제 앞으로 보셨을 때 유망주 뭘로 꼽아보실 수 있는 거 있으세요? 다음 주 유망 종목을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다음 주도 좋고요. 아니면 네. 전반적인 것도 좋고요. 유망주요? 네. 글쎄요. 다음 아직 새로운 여행 계획 준비가 없으신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어서 네. 예, 그게 다 끝나면은 네, 그때 한번 이 예. 전문가들 쓰다보단 네. 그 주식해서 여행 가자 그 코너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마침 네. 그런 코너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투어가 아니라 네. 좀 전이를 하죠, 전이. 예. 이렇게 천천히 네. 돌아보시는 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망주 추천은 딱히 없는 걸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이렇게 좀 정신은 없었는데 잘 마감을 한 것 같죠? 네,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7월 마지막 주를 마감하면서 코스피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주를 마감했는데요. 여러분들 다음 주 시장 개장하시자마자 또 다른 변화가 있으실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요즘 좀 안 좋은 뉴스가 많이 있다 보니까 여행 좀 꺼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나 다음 주에는 장맛비가 전국적으로 온다고 하니까요. 이 주 초에는 좀 어디 여행 가시는 계획을 조금 미루시는 건 어떠실지 생각이 들어봅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